중증 자폐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폐일 수도 있고 자폐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터치아이 대표 김승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폐 성향이 있어서 소아청소년과나 이제 병원에 가서 자폐증이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직 자폐증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발달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 지켜보자라고 소견을 받은 경우도 있죠. 어저께 한 어머님한테 이런 연락을 받았어요. 가까운 소아과에 갔더니 자폐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폐는 아니라고 했는데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카스 검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중증 자폐라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폐일 수도 있고 자폐가 아닐 수도 있는 걸까요? 자폐 성향이 있다고 다 자폐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폐 성향이 조금 있다고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자폐 성향이 있다면은 우리 아이의 발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우리 아이의 환경에 무엇이 우리 아이의 발달 지연을 일으키고 자폐 성향을 일으키는지 굉장히 심각하고 심도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폐 성향이라는 거, 자폐증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눈 맞추면 안 되고 부르면 반응을 안 해요. 제한된 관심이 있고 반복 행동, 상동 행동이 있죠. 시각 추구적인, 청각 추구적인, 일부 촉감각 추구적인 것들이 있고, 낯설고 새롭고 다양한 것에 대한 저항이 있고 거부가 있죠. 표정이 많지 않고 감정 표현이 다양하지 않거나 감정 조절이 좀 안 되고 언어 발달이 늦고, 저도 듣고 따라하는 반영어나 제한된 언어만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줄을 일렬로 나열한다던가, 꼭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한다던가, 꼭 물건을 어느 정해진 위치에만 놓으려고 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자폐 성향이에요. 뭐 자폐 성향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한도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책에 뭐 이론에 나오지 않고 그 내용이 정립되지 않은 내용들까지도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평생에 걸쳐서 자폐 성향 있는 아이들과 같이 몸을 뒹구고 같이 잠도 자보고 같이 계속 끝없이 시간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 특징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적인 행동들, 특징들이 조금 보인다, 이런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자폐증은 아니에요. 정상 발달 아동들 중에도 물건을 일렬로 나열하기도 하고 자동차에 좀 집착하기도 하고 숫자 글자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런 자폐 성향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관심이 적고 상호작용이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의 발달의 방향성이 뭔가 모르게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면 괜찮겠지,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옆집 아이도 일렬로 나열하고 하는 거 있던데 괜찮겠지 생각하고 싶은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지금은 그 마음을 조금 접어두시고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아이가 발달이 느리거나 자폐 성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직면하셔야 아이의 가장 어리고 가장 가능성이 많은 시기에 최선의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폐 아동들이 좋아지고 자폐가 치료되고 자폐가 완치되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시기입니다. 바로 개월수예요.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치료 예후가, 치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24개월, 25개월 오는 친구들의 치료 기간과 5세, 6세 돼서 만나는 아이들의 치료 기간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최근에 저희가 조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아이들 올해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있던 자폐 성향들이 없어지고, 언어가 느렸던 게 언어가 나오고,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던 것들이 어떻게 관심이 생길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폐 성향이 있어요. 괜찮겠지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자폐 성향이 있는 것들이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를 집중적으로 빨리 해서 그 성향들이 하나씩 없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치료예요. 치료와 교육은 다른데 제가 다음 편에서 이거 말씀드릴 텐데, 치료가 되는 과정은 성향들이 없어져요. 부르면 반응 안 했던 것들이 부르면 반응하고, 부르지 않아도 먼저 와서 반응하고, 눈 맞춤을 안 해요?
근데 와서 놀자고 하면 눈을 마주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먼저 와서 애교 부르듯이 먼저 마주치고 그다음 자기만 보라고 끌어당겨서 눈을 마주치는 그러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눈맞춤으로 바뀝니다. 그다음에 표정이 별로 없던 아이들이 이제 표정이 다양해지고 자기 의사가 별로 없이 무의미한 행동만 계속 반복했던 아이들이 뭔가 사고도 치고 의미 있는 행동으로 모방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뭐 화가 나거나 짜증날 장난들이 생겨요.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해서 다 자폐증은 아니지만 이거를 직면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있던 성향들이 없어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는데 지금 그 성향들이 이렇게 충분히 없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주로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발달 지연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이 좀 늦고 사회성이 좀 부족하고 감각, 감정 발달에 이제 지연이 생겨요. 이 아이들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한 가지는 전형적인 자폐 성향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있고 자폐증인 아이들도 전형적인 케이스와 비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어요. 전형적인 케이스는 사회성이 상대방한테 관심 없는 게 유독 강하고 근데 비전형적인 케이스는 자폐 성향을 갖고 있지만 사람한테 전혀 관심 없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관심과 호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 차이들이 좀 있어요. 발달 지연인 아이들이 자폐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지적장애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전반적인 발달장애 쪽으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2가지를 다 중복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자폐도 발달장애 영역에 속하지만 조금 지적장애 아동들하고는 행동 특성이나 차이가 있어요. 자폐는 또 고기능 자폐인 경우도 있죠. 일상생활에서 언어 구사력도 괜찮고 암기력이라든지 일부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습득력이 좋은 그런 경우도 있고 자폐, 전반적인 발달장애 또는 2가지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경우를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이쪽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발달이 지연이 돼서 지금 방향을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하면 이 정상 발달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느냐 그거에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행동 중에 어떤 성향이 뭐가 있고 성향들이 없어지면서 건강한 방향으로 이제 발달이 촉진이 되고 아이가 건강한 방향으로 경험들이 많아지다 보면은 굳이 자폐 발달장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제가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들을 만나왔다 보니까 아이를 딱 보면 어느 정도 좀 느낄 수 있어요. 이 아이가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향이 좀 깊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성향이 깊지 않은 쪽으로 종합적인 치료를 하다 보면 성향들이 금세 없어져요. 되게 빠른 속도로 사라져요. 눈맞춤 안 되던 게 눈맞춤이 되고 불은 반응하던 반응이 사람한테 관심이 막 생기고 언어도 촉진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자폐 성향이 조금 깊은 친구들 치료 속도가 조금 늦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자폐 진단을 할 때 물론 그 가지수를 봐요. 성향이 몇 개가 있고 를 보는데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만나왔을 때 자폐 성향이 많다고 해서 중증이고 적다고 해서 경증은 아니었어요. 많다고 해도 아이가 자폐 성향이 깊지가 않으면 금세 하나 둘씩 다 없어져요. 또 반면에 자폐 성향이 많지 않더라도 이 자폐 성향이 깊으면 치료 속도도 느릴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부모님들이 지금 병원에서 소견을 받고 진단을 받은 것들은 약간의 참고사항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좋아지고 이 건강하게 치료되는 과정의 한순간인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은 어때요? 흘러가요.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아이가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그런 문제 행동이 딱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어때요? 바뀌고 있는 거예요. 성향은 없어지고 아이가 그동안 발달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은 올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아이의 지금 시점의 진단이나 지금 시점의 소견은 참고사항이고 참고사항을 가지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직면하시고 아이가 오늘 하루 더 충분히 건강하게 소통하고 내일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한테 올바르고 맞는 방법에 함께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는 하루 종일 주 5일 집중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 아이 자폐 성향이 있다고 너무 마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이 부분을 좋아지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폐 성향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해결책 중심으로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저희 터치아이는 그런 수많은 아이들의 과정들을, 이 지나온 길들을 함께 했었어요. 이 아이가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런 특징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 원인과 이 환경적인 영향을 깊이 캐서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아낌없이 계속 드릴 거예요. 이것은 정말 많은 아이들의 성장과 치료를 통해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얘기는 어디서도 듣지 못하셨을 거예요. 제가 한 평생을 다해 아이들과 마주하고 부대끼고 몸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하면서 몸으로 깨달아진 그런 노하우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머릿속으로 꼭 귀로 귀담아 들으시고 머릿속에 새겨서 아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아이의 자폐 성향이 매일매일 없어지고 우리 아이가 이 자폐 스펙트럼 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터치아이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